그러니까 내 매매의 주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지표라는 거죠. 내가 단타쟁이어도 이런 장기 추세를 보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전 필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로레버입니다. 일단 이전에는 하모닉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영상 2개 정도. 근데 하모닉 얘기는 다시 이어서 하긴 할 건데 아무래도 그 지표 얘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앞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테더 도미넌스라든가 ETF 순이익, 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그리고 청산 히트맵, 미체결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미, 이 거시경제, 이 단타나 스캘핑 이런 데에는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장기 추세를 이제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8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저도 이걸 또 다 보진 않습니다. 몇 개는 저도 보긴 하는데 일단은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단타 치거나 그럴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다만 적어도 큰 장기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 나는 적어도 지금 자리만큼은 단타를 치더라도 롱만 쳐야겠다. 아니면 아 좀 숏 위주로 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본인의 그 매매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정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좀 뭐 한 달, 두 달 좀 길게 끌고 가는 포지션을 잡고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저도 여기서 다 전체적으로 참고하진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요 좀 이렇게 참고하는 그런 항목들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딱 해왔어요. 물론 저도 다 보진 않습니다. 전 여기서 몇 개밖에 안 봐요. 일단 여기서 M2 글로벌 유동성 뭐 달러인덱스 뭐 장단치금 저저저저 뭐 도미넌스 뭐 이렇게 있는데 각 항목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강세인지 약세인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에 좀 영향을 주는지 떨어질 가능성에 영향을 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뭐 보면은 뭐 캡처하실 분은 뭐 캡처해서 뭐 봐도 좋을 거고 뭐 그냥 하여튼 그냥 근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제 어쨌든 일단 이제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어디 보자 봅시다. 네, 우선은 일단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보면은 일단 이건 비트코인 일봉 차트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아는 분한테 배운 건데 이제 그분 나이가 좀 많으신데 어쨌든 그분한테 좀 제가 배우게 된 것들이에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원래 안 봤어요. 어쨌든 일단 M2든 글로벌 유동성이든 일단 저는 금 차트도 근데 같이 봅니다. M2든 근데 글로벌 유동성이든 금 차트든 결국에는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시장에 풀린 통화량 즉 유동성의 합계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비트코인 같은 희소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감소하면은 또는 유동성을 좀 긴축 시, 그러니까 좀 축소시킬 시 자산 시장 전반의 하락 압력.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돈이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들고 있으려고 할까요?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돈을 가치가 하락하는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폐를 들고 있는 게 아닌 화폐가 아닌 다른 주식이나 코인 이런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내가 들고 있는 거에 가치가 하락한다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있을 멍청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그 멍청이라는 다 멍청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하여튼 내가 들고 있는 게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한데 그거 들고 있는 건 좀 뭐 좀 오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금 차트와 M2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 풀 통화량의 합계라고 보고 이제 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유동성 같은 것들이 이 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못해도 3달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이 유동성 풀이 만약에 좀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 많이 풀린 돈들이 이 시장대로 흘러 들어오는 데는 보통 3개월, 90일이 걸린다. 그래서 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 항목들의 지표로서 이렇게 차트에 겹치게 해놨고 그리고
이거를 90일 선행하게 해놨어요. 보면은 정확히 한 80일 선행하게 했네요. 제가 한 80일 선행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와 좀 어느 정도 같은 흐름으로 가게 해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주춤. 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주춤거리죠. 골드 차트.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같이 보자. M2도 같이 보자. 자, 보시면은 이제 자연시장 이렇게 쭉 올라가죠. 주춤거리죠. 주춤거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금차트는 올랐지만 이제 M2는 또 주춤거리는 게 이어지죠.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급상승이 올라갈 때 유동성도 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차트를 80일 정도 선행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선행 세팅 안 하면은 아마 얘가 여기겠죠. 아무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미래 좀 볼 수 있다. 이것도 좀 주춤거리다가 유동성이 이렇게 확 유입됐을 때 급상승이, 미친 상승이 올라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마 M2나 금차트 보고 매매한 사람들 중에 이 시기 보고 유동성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매매한 사람들은 아마 많이 잃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믿고 계속 롱치던 사람들 다 죽었겠죠 아마. 또 선물시장에서 롱쳤다면 사실 1배 가지고 롱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배면 당연히 이것도 살았겠지. 좀 많이 갈렸겠지만. 근데 1배 가지고 롱치지 않았으니까 아마 좀 재산이 많이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말이 많이 나오는 게 M2는 참고할 필요 없다. 사실 이런 소리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서 어떤 걸 같이 보냐, 글로벌 유동성을 봅니다.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좀 더 체감상 더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많다고 느껴요. 보면은 되게 잘 따라갑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비트 차트고 유동성, 금 차트 좀 끄자. 좀 많이 따라가죠. 이렇게 또 하락하고 또 올라가고 하락하고 또 올라가고. 그럼 참 미래를 그리면은 또 하락할 수도 있겠다, 좀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장기 추세를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빗대서 좀 확인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다시 봅시다. 달러 인덱스. 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좋다, 강세다. 그리고 상승하면은 좀 약세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주요 6개국하고 그냥 달러 가치를 자체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 유동성이랑 비슷해요. 내용이 달러가 약세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럼 그거를 또 이제 자산시장 같은 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달러가 강세라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은 달러를 들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좀 주춤할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네, 여기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에 DXY라고 치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거 그냥 차트 보듯이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같이 그냥 비트코인이랑 맞대서 보면 돼요. 이렇게. 자, 비트코인 차트죠? 달러 인덱스 차트죠? 여기 좀 이렇게 바꾸자, 위치를.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로 타입으로 맞대서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1월 14일 볼까?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야, 근데 이건 또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내려갔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마 나스닥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나스닥도 하락했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인 게 뭐냐면은 야 뭐야 지금 씨발 니 말 다 틀렸는데? 네 맞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왜 틀리냐?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나스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코인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원자재 선물이나 아니면은 원유 아니면은 금이라던가 은 이 코인이나 나스닥 외에도 사실 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 이 자산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항목들이 한 10개 중에 한 7개, 8개가 상승의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의 체크를 하면서 확률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오른다 내린다. 오를 확률이 더 높냐, 내릴 확률이 더 높냐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틀렸잖아요. 솔직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그럼 또 이 부분인데 보면은 자 3월 27일 비트코인의 저점이에요. 딱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이 올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달러의 유입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구나. 근데 아까 나스닥도 엄청 올랐죠. 그럼 나스닥과 코인 시장 이쪽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미국 장단기 금리 차. 이거는 전 이거 봅니다. 일단 전 이거 봐요. 미국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뭐냐? 미국의 10년 채권과 2년 채권을 뺀 거예요. 미국의 10년 채권과 미국 10년 채권의 이자와 미국의 2년 채권의 이자를 뺀 값이에요. 그 뺀 값이 이제 양전 상태냐 또는 음전 상태냐 이걸 따지거든요. 여기에 트레이딩대에 뭐라고 치냐면은 여기 그 10TYEY 이게 미국의 그 10년 빼기 2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Y축을 보면은 이제 0에서 양전, 음전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거를 볼 때는 선을 하나 그어야 돼요. 좌표는 0으로 하고 모습은 좀 깔끔하게 하자. 네, 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이 볼까? 이렇게. 네, 0을 기준으로 양전 상태냐, 음전 상태냐, 그리고 양전 상태로 나아가냐, 음전 상태로 나아가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음전 상태예요. 음전 상태. 음전 상태가 왜 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음전 상태라는 거는 10년 채권 이자에서 2년 채권 이자를 뺀 값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오래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값이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더 큰 게 상식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음전을 했다는 거는 10년 채권보다 2년 채권의 이자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10년 채권에 삽니까? 솔직히 2년 채권 난 2년만 들고 있는 것만 사도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음전 상태가 좀 되게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그래서 되게 기현상이라고 되게 좀 이상한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23년 이때가 보면은. 근데 23년 이때를 볼까? 23년 보시면은 네,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어디 갔어? 요 시기예요. 그냥 완전 지독한 하락과 그 지독한 그 저점에서의 그 엄청 긴 기간을 거친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10년 빼기 2년 이 지표는 사실 진짜 큰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2주에 한 번? 그냥 생각날 때 그냥 한 번씩 그냥 좀 참고만 하는 정도예요. 물론 근데 저는 데이 트레이딩이라서 사실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는 합니다. 네, 자 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거 도미넌스는 뭐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도미넌스란 점유율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저번에 테더 도미넌스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냐 낮냐. 여기서 이제 전체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점유하는 점유율이 높으니까 높다는 거죠. 상승했다는 거는. 그리고 하락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고. 근데 상승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 또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다른 알트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불장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상승, 근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상승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격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면은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그 시장 전체가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냥 오른다고 좋은 건 또 아니고요. 마냥 떨어진다고 또 뭐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전 사실 비트 도미는 좀 자세히 보지 않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MVRV G스코어, 이거는 모르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이게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그 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보시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검은색은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고, 그리고 그 노란 선이 이제 그 MVRV G스코어, 그러니까 지스코어 값이에요. 지스코어 값. 근데 이제 초록색은 이 자산이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빨간색은 좀 많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이거를 좀 캡처해서 좀 조작하기 좀 편하게 들고 오자. 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어디 갔어? 아씨, 원래 제가 즐겨찾기를 해놓고 눌러서 하는데 즐겨찾기 하면은 좀 아무거나 좀 보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다시 봅시다. 자, 저평가 있는 자리, 저평가된 자리, 저평가된 자리, 고평가된 자리, 고평가된 자리, 고평가된 자리, 고평가된 자리. 기본적으로 고평가된 자리들은 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점이에요. 고점. 그럼 저평가된 자리들 보자고. 저평가된 자리 어때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만약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좀 장기 추세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저는 이것도 좀 참고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거 저는 되게 좀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단 녹색 존은 가격이 이 비트코인이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 빨간색은 좀 많이 고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단순해요. 근데 보는 것도 쉽고 지표 보는 것도 쉽고 뭐 좋아요. 전 진짜 좋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본인의 스타일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데이 트레이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보는 이유는 이런 자리고 이런 자리고 이런 자리고 이런 자리면은 내가 비록 단타를 치더라도 롱 위주로 쳐야겠다. 스케이핑을 치더라도 롱 위주로 쳐야겠다. 내가 한 3일, 7일 들고 가는 사람이면은 이어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롱 위주로 쳐야겠다. 숏 위주로 쳐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그러니까 내 매매의 주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지표라는 거죠. 내가 단타쟁이어도 이런 장기 추세를 보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전 필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이 장기 추세를 보는 게, 단타 트레이더도. 그 다음 나스닥 커플링, 아니다, SSR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인데, 공식상은요, 공식으로는. 근데 이제 시장의 매수 잠재력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번에 말했듯이 약간 그 테더돔이랑 좀 같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보면서 얘기하자 그냥. 자,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또 이렇게 뭐 BTC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여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좀 그냥 유동성이랑 비슷해요. 또 이것도 솔직히 그냥 유동성이랑 비슷해서 솔직히 그렇게 더 크게 할 말은 없긴 합니다. 네, 그냥 뭐 보시면 돼요. 네, 뭐 공급량이 뭐 적다 많다 적다 많다 뭐 대충. 근데 저는 이거 안 봅니다. 일단 테더는 보는데 이거는 안 봐요. 좀 중요한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본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나스닥 커플링 지수. 나스닥 커플링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의 지수와 비트코인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나타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23년도에 비트코인이 ETF로 편입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과 이제 정부 뭐 그런 큰 그 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성격이 ETF 전이랑 후랑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랑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으로 나스닥이랑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지금은 좀 약간 반대로 움직였었죠. 나스닥 완전 신고가 갱신하는데 이건 지금 완전 개 박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왜냐, 동조화하면은 뭐 나스닥 똑같이 따라서 넘칠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뭐 반대로 가든, 그러니까 동조화가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우리 그냥 비트코인 차트 보고 매매하는데 꼭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봅니다. 그래도 보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래, 보는 법은 알려드려야지. 그래도 소개했으니까 보는 법은 알려드리는 게 맞지. 네, 자, 이거 제가 켜놨어요. 미리 이렇게. 이게 지표에다가 뭐라 치냐면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걸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지표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 가서 나스닥 IXIC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하면은 비트코인 뭐 이건 RSI고요. 비트코인 차트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그 나스닥 커플링 지수가 이렇게 있어요. 저 여기서 이제 커플링 지수가 높으면은 나스닥 상승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잘 오른다. 그리고 동조화가 잘 안 되면은 나스닥이랑 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나스닥이랑 같이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나스닥이죠. 두 개 같이 봅시다. 세로 타입. 자, 일단은 지금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는 되게 좀 커플링 지수가 높은 편이죠.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어디 보자. 이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3월 30일. 3월 30일. 자, 3월 30일 맞아 근데? 3월 18일이잖아.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이 구간이죠. 커플링 지수가 어떠 보니까 하락하고 올라가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다음 부분 커플링 지수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이 기간이 언제냐? 25일 동안인데, 기간 정확히는 2월 28일부터 3월 26일. 자, 2월 28일부터 3월 26일 보면은 커플링 지수가 되게 낮죠.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나스닥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이냐 아니면 따로 움직이냐, 좀 뭐 이걸 보고 뭐 매매하는 사람도 뭐 있다곤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휴, 진짜 많다. 근데 이거 많은 것도 한 번에 하려니까 진짜 많긴 하네. 그다음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에요. 그래서 보유량이 감소하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서 팔물량이 줄어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보유량이 급증하면 거래소로 코인이 입금돼서 언제든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 거래소에 그냥 대기가 돼 있는 거죠. 언제든 던질 수 있는 물량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언제든 비트코인을 던질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물량이 떨어지면은 당장 던지고 싶어도 물량이 없는 건 어떡해. 공급 부족인데 물량이 없으니까 던질 물량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좀 힘들다.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럼 자, 이것도 봅시다. 와, 뒤지게 맞네 진짜. 자, 보이시죠? 쭉 오를 때는 이제 던질 물량들이 없다가, 이제 저점에서 던질 물량들이 있다가 갑자기 또 줄어들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소개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잘 맞는지 저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난 이거 진짜 왜 보는지 모르겠어. 이거 잘 보는 사람 있다니까 소개는 하는데 큰 의미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큰 의미 있냐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서 팔 물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소개도 했고 했는데, 막말로 내가 만약에 갑자기 팔고 싶으면은 거래소로 들고 있다가 거래소로 입금해가지고 던지나, 거래소에 입금해놓고 던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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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만 봅니다. 얘네는 안 봐요. 저는 얘는 안 봅니다.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네 개만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보실 분은 보세요. 뭐 이거 보고 또 자기가 매매에 좀 도움이 돼가지고 잘 썼다 그러면은 뭐 보고 잘 써먹는 거지. 뭐 정답이란 건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면 아무튼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